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한테도 좀 팁 좀 주고 가세요. 예, 그거 반드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카메라 다 꺼지고 할 거예요. 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영갑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유튜브에서만 뵙고 아, 예. 이렇게 또 제 옆에 계시니까 신기해요. 저도 대표님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섭외받고. 예.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통 창업할 때 아니면 부동산 투자할 때 상권 분석 이거 꼭 해야 돼라고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상권 분석이 뭔지부터. 그렇죠.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요즘은 상권 분석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맞아요. 어디서 들었어. 그렇죠. 들어는 봤죠. 그래서 그게 뭐야? 그렇죠. 그럼 사람도 되게 또 말문이 막히죠. 뭘 분석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말 창업할 때만 쓰는 거야? 저는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권 분석은 사실은 창업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저는 상권 분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창업은 너무 당연한 거죠. 네네. 근데 기존 사업자도 상권 분석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네. 아니면 이미 건물 갖고 있는 분도 계속 상권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상권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안 와. 이러면 내 건물 가격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상권 분석 하셔야 되고 네네. 상권 분석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서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될까? 그렇죠. 이제 부동산 투어. 네. 그래서 어디가 여기가 좋은 자리야, 여긴 나쁜 자리야 이렇게 해서 막 유동인구 측정하고 이러시는데 아닙니다. 대로변 찾고 막.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상권 분석의 0.001%밖에 안 된다고 정말요? 저는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 그 99.9%를 다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될 수도 있겠네요. 뭐가 그렇죠.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 그거 말고? 세 가지. 세 가지. 상권 분석하려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세 돼요. 가지. 네. 첫 번째가 소비자. 소비자. 네. 두 번째가 경쟁자. 경쟁자. 네. 그다음에 마지막 나. 내가 상권 분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거의. 없죠.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소비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크냐 적냐.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큰 곳으로 큰 가고 곳으로 싶죠. 가고 싶겠죠. 네. 자, 그런데 거기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내게 별로 없겠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는 시장이 작은데 네. 경쟁자가 없어요. 그럼 거기는 작아 보이지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분석이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보십시오. 네. 경쟁자를 내가 분석을 했는데 정말 나보다 너무 세요. 그러면 나는 거기 들어가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쵸. 이거죠. 시장에 수요가 100이 있다고 제가 가정할게요. 네. 수요가 100인데 봤더니 경쟁자가 엄청 세. 그래서 얘가 90을 가지고 가요. 아이고야. 그럼 나는 10밖에 못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잘했을 때 이야기. 잘했을 때 얘기죠. 근데 만약에 10으로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돼. 그치, 월급 주고 뭐 하고 있더니 마이너스야.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만둬야죠. 네, 그만두는 게 답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거 말고 답이 없을 안 할 수도 수가 있고.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분석해서 나를 키우는 거. 내 경쟁력을 키우는 거. 내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상권 분석입니다. 경쟁자들 사이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노하우를 발견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근데 네네. 과거에는 이걸 오프라인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쵸. 오프라인 활동하는 걸 주로 분석을 했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제가 이런 용어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 상권 분석. 네. 소비자들이 어. 뭔가 소비를 하기 전에 네네. 온라인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지 저도 자주 하는 네, 것 같네요. 그쵸. 듣고 보니까. 네. 검색해요. 그걸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전문가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권 분석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무언가 나의 상권을 분석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교수님 그 오프라인 상권 분석하고 온라인 상권 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소비자를 분석한다. 가봤더니 와 여기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여기서 많이 움직이고 있네. 네. 이게 다 오프라인 활동인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상가가 몇 개 있네. 여기가 장사 잘 되네, 여기는 안 되네. 이런 거 눈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오프라인 상권 분석이에요. 근데 온라인 상권 분석은 사실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홍대에 가서 뭔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검색합니까? 홍대 맛집, 그렇죠. 추천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홍대 맛집을 많이 검색할까요? 아니면 우리 동네 맛집을 더 많이 검색할까요? 저는 우리 동네 맛집. 대표님은 나 안 그렇지만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걸 보면 전부 홍대 맛집 검색 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온라인 유동인구라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은 오프라인 유동인구.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유동인구. 이걸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일개 개인이 측정이 가능할 수 있나요? 사실은 이게 데이터로 다 이미 축적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몰라서 안 했던 거지 이미 다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네요. 그럼요.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그게 네네. 이제 상권 분석인 거죠. 네, 교수님, 그 온라인 유동 인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실제 사례들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예요. 강남역에 갔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오프라인 유동인구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하루에 거기 10만 명이 지나갔어요. 네. 그럼 그 중에 실제로 거기서 뭔가를 사 먹었거나 물건을 샀을 확률이 몇 프로쯤 될까요? 10만 명이 다니는데 네. 몇 프로나 실제 구입으로 그렇죠. 이어지느냐? 네.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기준으로 거의 뭐 10% 미만일 것 그쵸.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대에 가게 생겼어. 네네. 그래서 홍대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집 갈 확률이 거의 90% 그쵸. 이상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온라인 상에서의 유동인구, 즉 네. 검색을 했던 사람들은 매출로 연결될 확률이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신 분 알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내가 지나갔을 땐 구매할 확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검색했을 땐 구매할 확률이 90%. 그럼 어디서 장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구매가 안 이루어져. 여기는 사람은 안 다니지만 검색을 많이 해. 그래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 어디로 가실래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다 여기를 선택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상권 분석에서 뭔가를 아주 크게 놓쳤네요. 그렇죠. 이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트렌드에 민감하고 본인이 이제 검색을 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중요해라는 걸 그래도 이렇게 본능적으로도 알 것 같은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게 지금 더 또 큰 사회적 문제예요. 아, 왜냐면 지금 사실 사업자들이나 개인도 마찬가지 네네. 아닙니까? 양극화 되게 심하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장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잘하는 사람 대비 이 배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이게 바로 이 상권 분석의 문제입니다.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어쨌든 도움이 되고 매출도 오르고 해야 되니까 좀 좋은 사례들을 좀 소개를 받아볼게요. 상권 분석을 잘해서 성공한 사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네. 제 제자 중에 제주도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네.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연세가 좀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권 분석은 좀 나름 하시는데 네. 온라인 상권 분석은 못 하시는 거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 교수님 매출이 안 올라요. 열심히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소비자 분석을 일단 해본 거예요. 소비자 분석이 뭐죠? 사람들이 제주도에 놀러 올 때 네. 검색을 합니다. 제주 가볼 만한 곳. 제주 맛집. 제주 맛집. 뭐 이런 걸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검색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고요. 네. 이 사람들이 소비 지출하는 금액 중에 먹는 거로만 2조 원 이상의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시니까 네. 이 사람들이 뭘 검색하고 그 검색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이걸 모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걸 노출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박이 나죠. 어느 정도냐면 이제 궁금해. 쉬지도 않고 네. 12시간 이상을 일하시던 분이 네. 이제는 하루 쉬기 시작했고요. 근데 매출이 더 많이 올랐어요. 쉬는데도. 아. 무엇보다도 영업시간을 네. 오후 3시면
크로우집. 끝나요? 그런 집이 더 이렇게 뭐지 저 집 더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바이럴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지금 매출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저보고 음. 농담 반 진담 반 교수님 손님 좀 그만 오게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상권 분석의 힘입니다. 아, 사실 이 이외에도 네.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제주도를 얘기 드렸지만 네. 여기는 관광지 상권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시내 상권은 또 다른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것 그쵸.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상권은 또 다른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제 제자 중에는 의사들도 많아요. 의사도 상권 분석 필요하겠네요. 대표님 혹시 그 주변에 이렇게 뭔가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뭐 안과나 가시려는 분들이 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병원 들어갈까요? 아니죠. 엄청난 서칭하죠. 그렇죠. 네. 예, 그겁니다. 지금 병원들도 저한테 와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상권 분석을. 왜냐하면 마케팅이라는 걸 하려면 상권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걸 찾고 있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어디를 선택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선택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상권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한테도 좀 팁 좀 주고 가세요. 네, 그거 반드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카메라 다 꺼지고 할 거예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퍼스널 브랜딩 정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렇죠. 퍼스널 네. 브랜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수직 인사를 하세요.